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검색, 지도, 그리고 유튜브, 이 모든 서비스 뒤에 있는 거대 기업 알파벳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알파벳이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실적 발표를 앞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 조용히 힘을 비축하고 있던 거인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파벳을 여전히 검색 광고 회사로만 생각하지만 지금 알파벳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미래를 향한 세 개의 강력한 엔진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핵심 동력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세 개의 사업이 그냥 잘 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를 밀어주고 또 끌어주면서 거대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검색 제국, 그 너머의 진짜 성장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엔진부터 한번 살펴보죠. 단연 AI, 제미나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의 챗 GPT가 세상을 막 뒤흔들 때만 해도 구글은 다소 좀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제미나이가 최고의 AI 모델 중 하나로 거론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요, 접근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다른 AI 회사들이 대중에게 우리 AI 정말 대단하죠? 하나 써보세요 하면서 새로운 웹사이트나 앱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구글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미 매일같이 드나드는 그 거대한 광장, 즉 구글 검색의 한 가운데에 제미나이를 그냥 심어버린 거죠. 아,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때 결과 맨 위에 뜨는 그 AI 요약, 그게 바로 제미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미나이인지 뭔지 의식조차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구글 검색이 더 좋아졌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쓰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수억 명이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AI 모델에게 최고의 자양분은 바로 실제 사용 데이터거든요. 어떤 질문에 좋은 답변을 했고 또 어떤 답변이 별로였는지를 실시간으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학습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회사들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훈련 환경이죠. 잠깐만요.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나요? 어차피 다른 AI들도 사용자들이 질문을 입력하면 데이터가 쌓이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검색 결과 상단에 나오는 게 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도의 차이입니다. 챗 GPT 같은 곳에 가는 사람들은 AI랑 대화해야지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는 질문들은 우리의 일상 그 자체입니다. 뭐랄까, 날 것 그대로의 필터링 되지 않은 궁금증이죠. 제미나이는 바로 이 방대한 일상의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생태계 연동입니다. 이게 진짜 구글의 무서운 점이죠. 생태계 연동이라면 지메일이나 구글 포토 같은 다른 서비스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동의만 한다면 제미나이는 단순히 인터넷 정보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개인 비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주 부산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중에 바다가 나온 것만 골라서 엄마한테 이메일로 보내줘. 제목은 부산의 추억으로 하고 그때 들었던 잔잔한 음악도 유튜브에서 찾아서 링크 넣어줘. 같은 이런 복합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제미나이가 제 이메일, 제 사진첩, 유튜브 기록까지 다 들여다보고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신생 AI 기업들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없어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겠군요. 이것이 바로 알파벳이 AI 경쟁에서 구축한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경쟁 우위의 본질이군요. 정확합니다. 후발주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난 20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생태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전쟁에 뛰어든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미난이라는 미래를 향한 강력한 무기를 연마하고 있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운용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알파벳의 두 번째 엔진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라는 이 화려한 무대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돈은 그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버는 경우가 많죠.
AI 시대의 숨은 승재가 바로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아, 그거 생각나네요.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한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았던 상인들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저마다 자체 AI를 개발하겠다며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개발하려면 데이터 센터, 즉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구글 클라우드는 바로 그 디지털 곡괭이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AI인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동시에 다른 경쟁자들한테도 개발 도구를 팔면서 돈을 버는 아주 영리한 이중 전략이죠. 그 성과가 숫자로도 좀 나타나고 있나요? 클라우드 사업은 오랫동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좀 뒤처진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 인식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34%나 늘었습니다. 34%요? 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7%에서 24%로 수직 상승했어요. 과거 클라우드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 때문에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효자 사업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와, 이익률의 점프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군요. 그러니까 광고 사업에서 번 돈으로 제미나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그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클라우드 사업부가 다른 기업들에게 팔아서 돈을 버는 거의 완벽한 자급자족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알파벳의 사업 구조에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광고 시장은 경기에 따라 출렁일 수 있지만 기업들의 핵심 운영과 연결된 클라우드 사업은 훨씬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을 창출하거든요. 이것은 알파벳이 변동성 큰 광고 회사를 넘어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춘 안정적인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제미나이라는 미래,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현재의 안정적인 수익원. 그림이 점점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이 모든 거대한 계획들을 뒷받침하려면 결국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국 알파벳의 근본, 세 번째 엔진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또받치는 가장 굵은 기둥, 바로 광고 사업이죠.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핵심 사업이 여전히 그리고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동안 경기 침체 우려로 주춤했던 디지털 광고 시장이 최근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구글 검색과 유튜브 광고가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아, 새로운 엔진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지만 이 몸통 자체가 여전히 아주 튼튼하다는 거군요. 시장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곧 발표될 4분기 실적에서 알파벳이 약 15%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익 증가율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작년 2.15달러에서 2.66달러로 무려 24%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요?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훨씬 높다는 건 단순히 장사를 잘하는 걸 넘어서 회사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제미나이와 클라우드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으면서도 핵심 사업에서는 비용을 통제하고 더 높은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바로 이 튼튼한 광고 사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 흐름이 알파벳이 AI와 클라우드라는 장기적인 게임에서 과감한 베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광고라는 강력한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을, 제미나이라는 두뇌와 클라우드라는 뼈대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구조네요.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서는 지금의 알파벳을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알파벳은 더 이상 단순한 검색 회사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제미나이라는 AI가 검색과 개인 데이터를 무기로 무섭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구글 클라우드가 AI 시대의 인프라를 팔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광고라는 굳건한 기반이 아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죠. 이것은 과거의 성공을 어떻게 미래의 성장으로 연결시키는가에 대한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라는 지난 20년간의 지배력을 통해 얻은 방대한 데이터와 자본을 발판 삼아서요. AI와 클라우드라는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새로운 해자를 파고 있는 겁니다. 각 사업부가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검색 데이터가 제미나이를 똑똑하게 만들고 그 AI 기술력이 클라우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클라우드 인프라는 제미나이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투자는 광고에서 번 돈으로 가능하다. 정말 빈틈없는 전략이네요. 네, 많은 기술 기업들이 다음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알파벳은 이미 세 개의 강력한 엔진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는 특히 알파벳이 우리의 검색 기록, 이메일, 사진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AI 경험을 만들어내려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 비서가 우리의 삶을 극도로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미래.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서